내란 특검은 7월 5일에 윤석열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7월 6일 일요일이었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습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네. 자,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직권남용인데요. 내란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이제 총 9명만 소집을 했고 네. 9명은 소집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집을 하지 않은 9명은 내가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은 사후에 한덕수랑 해가지고 이 계엄 선포문 작성한 거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네. 그리고 특수공무 집행방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방해 지시 네.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들어갔고요. 직권남용 교사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한 거 관련해서 네 가지 이렇게 청구 사유가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그 허위 공문서 작성.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야, 이거 뭐 한덕수도 여기 딱 걸려 있죠. 네. 한덕수가 실제로 서명까지 해버리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폐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은요, 강의구가 한 짓이라고 강의구한테 그냥 다 와. 물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나쁜 자야, 야, 윤석열은. 네. 그리고 심지어 강의구가 네. 진실을 얘기할까봐 그렇지. 윤석열의 변호인을 강의구한테 붙여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의구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조사받을 때 옆에 붙여버렸어. 윤석열 변호인이 윤석열 같이 있어. 변호인을 그럼 제대로 말 못하지. 제대로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해킹하나 또 제대로 말할까봐 질문하면은 수업시키고 오. 그리고 윤석열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옛날에 그 조폭들이 와. 이게 저 수계가 지금 문제가 됐을 때 이른바 똘만이라고 하는 사람 조사받을 때 변호사 넣고 그런 진짜 분위기가 나쁜 사야, 나타나고 이게 윤석열. 지금 이게- 대통령 했던 사람 맞나? 변호사들도 이런 유사한 사건, 조직범죄 사건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두목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분한테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분명히 변호사 비용 대준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붙여줄 거다. 오. 예.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당신은 그 범위 안에서 자기를 항변할 수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따로 선임을 하면 그 시그널이 그거는 이제 조직이랑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 감당할 수 있겠냐. 여기에 따라서 나도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미리 합니다. 근데 딱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조폭들 사건이랑 조폭 사건이랑 똑같아요 지금. 조폭 사건이라 내지는 다단계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에서 했을 때 그 조폭들 사건하고 똑같다는 데자뷰를 받았으니까 예. 결국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을 변호사를 선임해 준 사람이 당신하고 같은 편인 줄 아냐, 아니면 저 변호사가 당신 편인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예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앉아 있는 거니까. 진짜 너무해. 제대로 된 변호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니 그리고 강희구가 누굽니까? 윤석열 밑에서 그 수사관으로 있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강희구한테 다 떠넘겨. 그러니까 제가 한 거다 그냥. 진짜 못됐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비상계엄 실패하고 지금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지금 사후에 지금 막 뭔가 서류를 만들고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참이잖아요. 강희구가 뭐하러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실패한 계엄 후에 그렇게 말도 혼자 안 되죠. 결정해서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게 와. 지금 그렇게 계엄 포고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적인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 사유인 증거인멸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사람을 또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이중에 지금. 올가미를 두 겹으로 지금 특검이 쳐버린 겁니다. 네. 이거 하나에서. 이거는 뭐 그냥 솔직히 법리적으로 하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구속이죠. 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이 봐요. 계엄포고문 작성한 거 증거죠. 저 증거 조작한 거죠. 그것도 없애려니까 파기한 증거인멸인 거죠. 그렇죠. 그 말 하려고 한 사람을 또 위해를 가려고 또 증거인멸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개예요. 여기 하나만 올가미가. 하나에. 비화폰 삭제도 사실 증거인멸 행위가 지금 증거인멸이에요. 범죄 사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보면은 범죄 사실이 있고 옆에다가 또 다른 거 쭉 들면서 증거인멸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적는데 이거는 범죄 사실 자체가 지금 증거인멸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100% 된다고 봐야 돼요. 아, 너무 100%. 너무 행복합니다. 강의구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 그 김성훈이. 김성훈 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러블리 김성훈 예,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에 이제 그 김성훈 차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시킨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몰랐었는데 김성훈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때도 변호사를 붙인 거야.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붙인 거야. 네. 그래서 계속 윤석열은 죄가 없다라는 진술을 해왔어요. 변호사 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딱 뗐거든. 떼니까 이제 사실은요. 진실을 그냥 콸콸콸. 아, 김성훈이가 야. 이제는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거죠. 갔나요? 김성훈이 제가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엄이 실패한 후부터 지금 계엄 선포문 만들고 하는 과정을 보면 서버 비화폰도 지금 삭제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사 받을 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선생님도 그런 계획하에 된 거고 여러 가지가 이미 실패 후에 수사까지 염두에 둔 행위들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증거인멸이 너무 완벽하게 네.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체포 방해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보도가 좀 더 있었거든요. 총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은 진짜 인간 아닙니다. 네. 아주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을 쫙 불러가지고 오찬을 또 했나 봅니다. 네. 그 와중에 1월 11일에 오찬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 자체도 제정신 아니죠. 경호처 간부들 딱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윤석열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함께 좀 볼까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 특공대랑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뭐 총 쏠 실력도 없다. 어?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너무 아우. 진짜. 아우. 이 공수처 체포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 모아서 밥 먹이면서 야, 총 보여줘, 총. 근데 그 총 보여줬잖아 일부러 실제로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예,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 보여줬어요. 예. 근데 경찰 특공대에서 들으면 정말 또 자존심 상할 겁니다. 뚜껑 날라갈 일이지. 거의 대테러 부대예요. 대테러 부대 인질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출해낼 거냐. 저 저격병부터 시작해가고 검찰 특공대가 얼마나 그 훈련된 부대인데 야 총만 보여줘도 쫄 거야 하고 네. 일부러 보여줘. 저 때도 혼자 떠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아는 것도 사람이기 없어요,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경찰이 좀 딸리지 않을까 이 말하에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윤석열 씨가 그 전에 그 녹취 다 나온 거 있다고요. 경찰은 출세하려면 괜히 검찰한테 엉까봐야 돼. 엉까야 돼. 그래야 출세하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경찰을 정말 대충 뭐 검찰한테 그냥 아무 실력도 없이 그냥 찐짜 붙는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얕잡아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 녹취가 있잖아요. 예, 실제 녹취가 있어요. 아주 네. 뭐 아우 참. 진짜 수준 자체가 네. 너무 낮아.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안 부른 거. 안 불러서 부르지 않는 뭐 김문수들 안 불렀잖아요. 9명 안 불렀죠. 안 불렀잖아요. 네. 근데 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회의 시간이 공식 기록이 5분이고 회의 장소도 국무위원 접견실이에요. 네. 국무위원 회의실이 아니라 예, 국무위원. 대기실 같은 곳이죠. 대기실에 있다가 쓱 네. 들어와서 야 나 선포할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심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도 심의권 침해, 안 온 사람도 심의권 침해입니다. 네. 네, 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에서 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 탄핵이 이제 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 행위들은 모두 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은 경호를 받을 어떤 권리랄까 최소한의 권리는 있지만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러저러하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걸 사실 그렇죠, 선언한 그렇죠. 면이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속보가 좀 나온 게 네, 속보 나왔어요. 뜻밖의 뭐예요? 속보가 나오는데 네네네. 특검에서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영장 청구 내용이 알려진 게 범죄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윤석열 측에서 유출시켰다.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 어. 영장 청구 내용은 다들 압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당황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개인들 진술한 내용까지 알려지게 만든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 얘기잖아요. 일요일날 영장 청구인데 뭐하러 수요일까지 잡냐. 그 사이에 또 윤석열 전화질 할 것이다. 그 걱정을 오늘 오전에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검이 그걸 짚은 거예요. 이자가 지금 밖에 있는 바람에 지금 우리 데리고 진술을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위호래도 있더니 그 내용까지 밖에 다 알려버렸습니다. 안 잡아놓으면 틀림없이 증거인멸합니다. 또 압박을 한 거예요. 이건 조은석 특검이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영장 청구 내용이 다 알려진 거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찍어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이거 흘렸어요. 이거 가만두면 법원에 가서 틀림없이 그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청구 사유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특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건 굉장히 공익적이고 좋은 정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하나하나 반박한 그 의견도 언론에 다 공개가 네. 됐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쪽에서 흘린 것 아니겠느냐. 네.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가 가만히 바깥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협박질하고 전화질하겠죠? 구속시켜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윤석열 측 해명 반박을 다 실어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거 다 발라가지고 버리지. 나는 아예 전달 안 하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얘기하는 게 이 영장 유출 경위를 확인해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까지. 땡큐 땡큐. 너무 잘한다 근데. 약간 소름 끼쳐 일단 이제는. 속도감 쩔고 네. 그다음에 그 맞아요. 압박감 쩔고 네. 이런 식. 그다음에 뭐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요. 바로 네. 바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거는 그 수사를 방해한다. 야 경찰 3명 파견해줘. 네. 그렇지. 변호사 수사하게 맞습니다. 수사 방해하면 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그 사실은 이거 너무 상세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영장 전체가 몇몇 언론사에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네. 60페이지 되는 거 전체가 다 넘어가서 다 공개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네. 건데 왜 했지?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아니 않은데. 왜 했냐면 자기들 반박 논리가 다 네. 있어요. 아니 네. 근데 반박 논리가 사실은 다 재반박이 가능하고 너무 야, 그게 유치하거든. 네, 우리 쪽에서는 뭐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논리도 자기들은 논리도 논리지만 이렇게까지 특검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 이런 네.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 잡아내는 게 기세가 없으니까. 전혀 죽지 않고 아예 계속 압박하는 게 네. 이번 특검의 좀 특징입니다. 네. 그 실질 심사가 이제 그 수요일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법리적으로야 뭐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만 혹시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도주 우려가 너무 재밌었어요. 도주 우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범죄 자체가 영장 그렇죠. 청구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네. 명백한데 보통은 그 범죄 중대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네. 근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도망 염려가 크다. 모르쇠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검찰과 특검 조사 절차를 방해해왔다. 라고 하면서 도주 우려. 이건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는 거잖아. 특검에서는 이 사람 특검에서. 쓰레기입니다. 이 사람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빨리 영장 발부해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서부지검, 서부지법, 서부지법. 이 폭동 이런 것들도 배후에서 뭐 이런저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네. 등등을 하면서 정말 자범 그 도주 우려 부분은 보면 와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다. 지금 윤석열 파면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다 지금 치러진 입장에서 윤석열을 따르는 세력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리멸렬하긴 했지만 윤석열이 가장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윤석열
한 주만 안 되는 그 지지 세력이잖아요. 네. 그것을 좀 선동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나름대로 되는데 구속영장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 네. 수요일 날 나올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수요일 날 나올까 안 나오고 며칠 뒤에 한 적어도 금요일이든 뭐 토요일이든 좀 연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요? 예. 윤석열 물론 이제 영장 신문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네. 보통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의 사건은 이제 수요일 날 보통 나오는데 신문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명분으로 그날 안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며칠 연기하면서 변호인들 의견서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속보로는 본인 직접 직접 출석 출석한다고 이렇게 나왔네. 나왔는데 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직접 출석 아니 직접 출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직접 출석하는 건데 뭘 아 그러니까 출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연기를 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날 안 나오고 연기 요청을 하고 금요일 날 정도 나오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걸 수요일 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수요일 그 날. 전에 그 전에 이제 연기 직전에. 신청서 같은 것을 내고 아. 할 근데 텐데 지금 얘기한 그 나오겠다고 한 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데 지가 고를 수 있는 거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직접 나와야 되는데 뭘 직접 나오겠다고 표현합니까? 나오는 거 거예요. 그거는. 부인을 위한 영장이 애초에 발부가 되고요. 그 본인이 네. 안 나오면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포기하는 거고 그냥 그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법원에서 거예요. 예.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직접 소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당연한 겁니다. 거고 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자기만 포기예요, 손해고. 포기. 안 나오면 내가 포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네. 사실상 당연히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오전에 뉴스라고. 직접 출석한다고 했는데 오후 지금 속보로는 특검에서 입장을 밝힌 게 윤석열 구속 심사 때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이렇게도 입장을 냈네요. 이게 나오면은 일단 심사할 때 들어가 있어요. 아니 구치소에?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구치소에 되죠. 가서 아.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해야 되니까.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유치 장소를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디다 유치를 할 것인가를 근데 보통 검찰에서 할 때는 서울구치소를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냉방시설이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오, 서울구치소. 덥습니다. 그래요? 오. 네, 그리고 보통 그 유치했던 데 구속시킵니다. 아, 아주 잘 돼 있네.